이 이야기는 한 가족이 무너진 뒤 서서히 다른 형태로 다시 이어지는 기록이다. 사랑과 죄책감, 책임과 욕망이 뒤섞인 시간의 이야기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누구의 옳고 그름을 재단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이 남기는 흔적을 따라간다. 사고는 비 오는 밤에 일어났다. 퇴근길이었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전화는 한 통뿐이었다.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 그 순간부터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장례는 빠르게 치러졌다.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검은 옷을 입었다. 나는 울지 못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집이 아니었다. 아내의 컵 안에의 냄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그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아이들은 밤마다 울었다. 엄마를 찾았고 나는 대신 답할 말을 몰랐다. 아빠라는 역할이 갑자기 너무 커졌다. 그때 처제가 왔다. 누나를 대신하겠다는 말 대신 아이들을 돕겠다고만 했다. 짐은 작았고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처음 며칠은 고마움 뿐이었다. 밥을 해주고 아이들을 씻기고 집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쉬어졌다. 그러나 밤이 길어지면서 생각은 복잡해졌다. 거실불 아래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다. 처제는 아내와 닮아 있었다. 웃는 각도, 말을 고르는 방식. 그러나 다른 사람이었다. 그 차이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도움이 필요해서라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그러나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아이들이 잠든 뒤 처제는 말없이 설거지를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괜히 텔레비전을 켰다. 정적이 무서웠다. 어느 날 처제가 말했다. 언니 생각이 많이 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내에 대해 이야기했다. 좋았던 기억, 힘들었던 순간, 그 대화는 위로였고 상처였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다.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했고 나는 일터로 돌아갔다. 처제는 집에 남았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괜찮냐는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섞여 있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어느 저녁 아이 하나가 물었다. 아빠, 이모는 언제 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끌어올렸다. 그날 밤 처제는 말했다. 필요하면 더 있어도 돼요. 아이들 때문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은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부를 때 조심스러워졌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손이 스쳤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둘 다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내를 배신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외로움은 더 컸다. 처제도 흔들리고 있었다. 표정에서 알 수 있었다. 말수가 줄었고 시선이 피로해졌다. 어느 날 처제가 울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건을 건넸다. 그 침묵이 선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아이들이 없는 낮집은 너무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다. 처제가 말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알고 있다는 말조차 변명이 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러나 집이라는 공간은 너무 좁았다. 아이 하나가 아팠다. 밤새 열이 올랐고 우리는 번갈아가며 지켰다. 새벽녘 아이의 숨이 고르게 돌아오자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처제는 먼저 말했다. 언니한테 미안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우리는 약속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러나 마음은 속이지 못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처제는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 말이 현실이 되자 가슴이 조여왔다. 아이들은 울었다. 이모 가지 말라고.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결정을 미뤘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다시 거실에 앉았다. 말이 없었다. 처제가 말했다. 이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말했다. 나도 모르겠다고. 그 솔직함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이미 충분했다. 처제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했다. 가족에게 알릴 것인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모든 것이 두려웠다. 사람들의 말은 예상보다 거셌다. 아내의 죽음을 들먹이는 말, 도덕을 말하는 목소리. 우리는 침묵을 선택했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랐다. 아이들은 자랐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았다. 나는 여전히 죄책감을 안고 산다. 처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후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았다. 시간은 상처를 덮어주었을 뿐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오후가 가장 힘들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부재가 다시 분명해졌다. 처제는 그때마다 먼저 아이들을 안았다. 자연스러웠고 익숙해 보였으며 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들 때문인가? 아니면 나 때문인가? 혹은 이미 그 구분이 의미를 잃은 것인가? 밤이 되면 생각은 더 깊어졌다. 처제는 거실에서 아이들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고 나는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아내의 음성과는 달랐지만 아이들이 안도하는 숨소리는 같았다. 그 사실이 나를 더 괴롭게 했다. 처제 역시 편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늦은 밤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언니가 화낼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보고만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앞에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서서히 변화를 받아들였다. 이모가 해주는 밥에 익숙해졌고 이모가 챙겨주는 준비물에 안도했다. 그 자연스러움이 어른들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주말이면 넷이 함께 공원에 갔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면 말하지 않는 규칙과 조심스러운 거리들이 존재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이었다. 직접 묻는 이는 없었지만 눈빛은 충분히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처제는 아이들 손을 더 꼭 잡았다. 어느 날 밤 처제가 말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별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말이었다. 숨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선택을 감당하는 삶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미뤄온 것은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책임의 방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 어떤 대화도 쉽지 않았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결국 선택은 단순해졌다. 사람들의 평가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 앞에서 도망치지는 말자는 것. 그리고 아내의 기억을 지우지 않은 채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 완벽하지는 않았다. 지금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택 위에 서 있다. 사랑은 시작보다 유지가 더 어렵다. 특히 죄책감과 함께라면 이 이야기는 용서를 말하지 않는다. 다만 묻는다. 남겨진 사람에게 허락된 삶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